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국가 안보 전략 그 원칙을 천명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의회가 요구하는 대통령의 의무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발표하는 국가 안보 전략은 국가의 안위를 보호하려는 전략과 계획일 뿐 아니라 대통령이 세계를 보는 세계관에 반영이 되는 매우 중요한 원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천명한 미국의 국가 안보 전략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은 첫째, America First 정책에 대한 재강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경제 안보가 즉 국가 안보라는 견해를 피력하면서 경제 번영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국제 경쟁 시대를 지금의 현실로 이해를 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경쟁을 계속할 것이다. 동시에 협조에 용이되어 있다 하는 하나의 그 복합적인 메시지를 추가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국가 안보 전략이 당시의 시대 현상을 반영한 전략인데 냉전 시대 또는 테러리즘 시대의 국가 안보 전략이 두세 마디로 정리가 되어서 발표가 되어 왔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 안보 전략을 이런 식으로 정리한다면은 경제 우선 정책, 그리고 경쟁 대비, 그리고 미국 우선주의 이런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 안보 전략의 핵심은 무엇인지, 그가 보는 세계의 현실은 무엇인지, 발표에 따른 특이한 사항은 어떤 것들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국가 안보 전략, 이것을 국내에서는 안보 전략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전 세계가 주목을 하는 정책입니다. 그만큼 미국의 영향력이 지구상에 안 미치는 것이 없고 미국의 전략적인 목표에 따라서 전쟁도 오고 평화도 올 수 있는 그런 과거 예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원칙을 대별하면은 첫째, 미국의 국토를 보호한다. 미국의 번영을 보호한다. 평화를 힘을 근거로 해서 보유하겠다. 미국의 영향력을 더 넓히겠다. 이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조에 깔린 것이 바로 American First, 선거 전부터 나온 목표인데 이것을 위해서 국경을 강화하고 불공정한 교육 정책을 거부하고 군사력을 강화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국가 안보 전략을 발표하면서 최초로 이것을 연설을 통해서 발표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어제 비교적 로우키로 선거 연설 시처럼 이 원칙을 밝혔습니다. 경제 우선 정책을 설명하면서 경제 안보가 즉 국가 안보이다. 경제 성장과 번영이 미국의 힘과 영향력을 키울 것이고 이것이 국제적인 미국의 영향력의 근원이다 라고 갈파를 했습니다. 트럼프는 이 공식에 대입해서 그의 TPP 국제협약 탈퇴라든가 파리 기후조약 탈퇴라든가 이런 것을 예시하면서 이것을 정당화했습니다. 그는 또한 경쟁의 시대를 설명하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언급했습니다. 미국의 힘과 영향력, 이익에 이들이 도전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그들이 국제 경제를 불공정하고 제한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군사력을 키우고 있고 국내에서는 정보를 독점해서 그들의 사회를 억압하고 있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선거 당시에 이미 중국이 미국을 경제적으로 강간하고 있다라고 강력한 비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선된 이후에 시진핑과는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협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시도를 해왔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해서 의회의 경제봉쇄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지만은 러시아의 2016년 선거전 당시의 해킹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전혀 거론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크라이미아 침공이라든가 유크레인 침공 등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케네디 스쿨 교수이고 전 국무부의 고위 관리였던 니콜러스 버넌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안보 전략의 원칙에 빠뜨린 것이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미국의 민주화 지원 그리고 인권보호 원칙 이런 것들은 JF 케네디를 비롯해서 로널드 레이건 모든 역대 대통령이 강조한 사항인데 그리고 이것이 미국의 힘을 강하게 하는 기조인데 이 부분이 완전히 빠져 있는 것은 잘못이다. 그의 단견이다.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주의계 언론인 시카고 트리뷴의 사설은 오늘 트럼프의 엄격한 접근은 이 어지러운 세계를 향한 적절한 메시지다라고 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연설을 마치 선거전 연설의 톤으로 실시를 했는데 멕시코 워를 주창한 것을 비롯해서 지금 증시가 활황인 것, 또 실업률이 저조한 것, 그리고 텍스 컷 이번 주 내에 통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자신의 업적으로 이것을 거론을 했습니다. 어제 트럼프 연설에서 북한과 관련해서 선제 공격이라든가 예방 공격이라든가 이런 단어는 전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화이트하우스의 안보보고장관인 HR 맥마스터는 북한과의 대결에서 만일 외교라든가 봉쇄정책이 실패할 경우에는 예방전쟁, 즉 preventive war 또는 선제공격, preemptive strike 이것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만 어제 이 단어는 쓰여지지가 않았습니다. 과거에 미국 대통령의 국가안보전략보고서는 적대국과의 대결 해결을 위한 군사적인 방안을 확실하게 밝혀냈었습니다. 예를 들면 냉전시대, 콜드워 시대에는 소련이 동구권과 아시아, 유럽으로 세력을 막 확장하고 시도하고 있을 때 미국이 내놓은 전략이 있습니다. 바로 억제, deterrence, 그리고 봉쇄, confinement 이 두 가지였습니다. 결국 이 두 가지 전략이 성공을 해서 미국이 냉전에서 승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는 2000년대 들어서 부시 시대에 911이 일어났고 테러리즘 시대가 왔었을 때 그의 신보수주의 전략가들이 내는 전략이 이겁니다. 일방주의, unilateralism, 그리고 선제주의, preemptive strike 이런 전략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이 국제사회와 협의라든가 허락 없이 일방적으로 먼저 공격할 수 있다. 이런 매우 강력한 군사적인 원칙을 내놓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전략이 나온 지 6개월 만에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했고 미국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10년이 넘는 전쟁을 이때부터 계속했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내놓은 전략은 경쟁의 시대이다.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면서 동시에 협조 사회도 가능하다라는 복합적인 메시지를 던진 것이고 둘째는 경제가 국가안보이다. 경제 우선이다 하는 얘기를 확실하게 했고 세 번째는 American First이다. 미국 우선 정책이다. 그러나 미국이 고립주의를 택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메시지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12월 19일) 화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오전 시애틀 남쪽 주폰에서 암투력 열차가 탈선해 고속도로 아래로 추락하면서 최소 3명이 사망하고 10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당시 열차에는 80명의 승객과 5명의 승무원이 타고 있었으며 추락하면서 고속도로를 달리던 5대의 승용차, 2대의 트럭과 충돌했습니다. 사고 당시 열차는 제한시속 30마일의 곡선 구간을 80마일 이상 고속 운행을 했고 열차 과속 시 속도를 자동으로 줄여주는 장치인 PTC도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세제 개편안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해왔던 공화당 수전 콜린스 상원 의원과 마이클 리 상원 의원이 지지 의사를 표명하면서 법안 통과가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하원은 오늘 향후 10년간 최대 1조 5천억 달러의 세금 감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제 개편 단일안을 표결에 붙일 방침입니다. 이어 상원은 오늘 오후 또는 내일 전체 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국민의 55%가 공화당 세제 개혁 법안에 반대하고 33%만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발표된 CNN 여론조사에 따르면 11월 초 같은 여론조사에서 반대 45%, 찬성이 31%였던 것과 비교해 반대는 10%포인트 증가했고 찬성은 2%포인트 증가에 그쳤습니다. 응답자의 66%가 공화당 세제 개혁 법안이 부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답했고 중산층을 위한 것이라고 답한 사람은 27%에 그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발표한 국가 안보 전략에 대해 언론들은 아메리카 퍼스트와 경제 안보를 천명한 트럼프 덕트린으로 규정했습니다. 우선 트럼프 정부의 외교 안보 기조와 전략을 담은 새 국가 안보 전략은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대선 슬로건으로 내세웠던 아메리카 퍼스트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CNN은 아메리카 퍼스트가 정치 슬로건을 넘어 미국 외교 정책 결정을 인도하는 힘이 됐다고 해석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하는 모든 결정을 백지화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 채택이 무산됐습니다. 안보리는 어제 뉴욕 유엔 본부에서 긴급 회의를 열고 결의안 채택을 시도했지만 15개 이사국 가운데 유일하게 미국이 반대하며 거부권을 행사해 예루살렘 결의안 채택이 무산됐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대사는 이번 결의안에 대해 모욕적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시카고의 금년 크리스마스, 와이 크리스마스가 될 것인가? 대답은 노입니다. 기상대는 24일과 25일 양일 사이에 눈이 내릴 가능성을 40% 이하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금요일에 눈 또는 비가 올 가능성이 60%, 그러나 기온이 40도대여서 눈이 쌓일 가능성이 적습니다. 시카고의 와이 크리스마스는 2013년과 작년에 있었습니다. 시카고 경찰관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치사 사건과 관련해 시가 2천만 달러의 보상금에 합의했습니다. 2009년 경찰관 조셉 후르골이 음주운전 중 2명을 치사했습니다. 시는 2명의 피살자 가족에게 1인당 각각 1,000만 달러씩 보상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시의회가 이 합의를 다음 달에 인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번 중인 시카고 경찰관이 자신의 차를 카제킹하려던 10대를 총으로 쏴 중상을 입혔습니다. 어제 오후 6시경 브론즈빌에서 차에 타고 있던 경찰에게 2명의 10대가 접근해 카제킹을 시도했습니다. 경찰이 이 중 1명을 쏴 쓰러뜨리자 나머지 1명은 도주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가끔 구름 많은 맑은 날씨가 예상되며 낮 기온이 50도 가까이 오르면서 잠시 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낮 최고 49도, 밤 최저 27도입니다. 내일도 가끔 구름 많은 맑은 날씨 이어지겠고 기온이 다시 30도대로 떨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34도, 밤 최저 30도. 목요일은 흐린 가운데 밤한때 일부 지역에는 약한 비가 지나가는 곳이 있겠고 낮 최고 39도, 밤 최저 35도. 금요일도 흐리고 오후 들어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40도, 밤 최저 27도입니다.